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자, 항상 여기에 오늘의 수업의 순서를 적어요. 수업의 순서의 틀을 짜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학교 가서 여러분도 짜실 거예요. 그래서 그 1강의 시작할 때 12시 30분부터 제가 2시 정도까지 뭐 했냐면 문법과 전공 국어 전반적인 이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을 큰 그림 속에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강, 3강, 4강 이렇게 제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2시 10분이죠. 3시 10분, 20분까지 올해는 70분 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휴식을 지킬 거라고 하시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3시 40분, 4시 50분 이렇게 갈 거예요. 4시 그런 다음 여기 5시에서 6시 뭐 이렇게 가는 뭐 시간으로 뭐 이동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걸 지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 들어가서 학습 전체 연간 강좌 일정에서 뒤에 마저 설명 안 한 거 마저 설명을 하고 뭐 필기법, 뭐 자료 눈에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뭐 스터디, 그다음 카페 사용법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하는 것까지 10분 만에 끝내고 다시 의문론, 문법 전반적인 체계 잡는 것으로 갔다라고 갈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체계까지 가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연간 강좌 일정에서 14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 자 연간 강좌 일정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금요일 하셔야 되는 노란색 문법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니 폴더를 계속 들고 다니셔야 한다. 오늘 내가 문학 설명 안 했으니까 금요일 날 이 노란 색깔 문학 설명할 거니까 얘 양이 제일 방대한 그러니까 파란색 폴더 계속 들고 다니셔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일은 분홍색 국어 경론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15, 16, 17, 18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넘겨보시면 19, 20, 21, 22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표, 교육과정 정리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 거, 올해 거 똑같지 않습니다.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국어 교훈을 하실 때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판 정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한판 정리 견본에 해당하는 것, 정리 견본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어놨고 뒤에 A3로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출력해서 붙여놓기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한판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정리해 놓고 이 학습법 영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유튜브에도 있고 지스쿨 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 강좌 목록에서 2025 대비 학습 설명의 영상 아래에 영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는 건데 100번 들으셔도 한번 저랑 수업 때 해보셔야 합니다. 자, 상공분석지죠? 역시 상공분석지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저랑 해보실 거다 하는 거예요. 일단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공분석지가 어디에 있다? 인강생 자료방에 올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강생들은 제 카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동의 다음 카페에 뒷장에 설명드릴 거예요.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따라 쓰셔야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고 이 자료를 다운받으실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상공분석지도 계속 1, 2월 달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적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료 정리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수업에 도움이 되는 필기법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일명 큐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마트에 그 뭐 알파에 가서 큐펜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 거 안 판다고. 그냥 내가 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큐펜을 쓰실 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어렵다는데 그럼 내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해볼게.
인 거지. 여러 개를 정하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름하여 큐펜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 통 속에 잘 쓰지 않는 녹색으로 여기 제가 큐펜이라고 이 각인해서 적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색깔의 펜을 하나 지정하는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큐펜은 기출 문제가 이미 출제된 거지. 예를 들어요. 2024 A형 기평 01번 이렇게 적는다는 거예요. 번호를 적을 거예요. 내용 교재 옆에다가. 그때 이 큐펜으로 이렇게 Q라고 박을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큐펜은 선생님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건 Q죠 라고 부를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기출 문제가 나올 거로 예상된다 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건 예상이니까 이렇게 또 Q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짓을 왜 할까? 목차별로 이미 출제된 것과 나올 것을 예상해 놨다라고. 예를 들어 자, 파란색으로 전반적인 목차를 쭉 세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의문의 체계, 일장 의문, 다실 의문과 변이음 이런 식으로 채울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잡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근데 그 파란색으로 목차를 잡은 상황에서 이 변이음이 기출에 나올 것 같아 예상. 의문은 기출에 이미 나왔어 예상. 이렇게 다 체크해 놓는 거지. 그럼 이제 얘네들만 싹 뽑아서 정리를 하면 요점 정리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 내용 체계 속의 중요 부분을 Q를 박으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박으라라고 하면 그냥 박으시면 되는데 어디서 혼돈이 생기느냐라고 제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는 기출문제는 분홍색, 자기는 예상문제는 노란색, 예? 자기는 스터디에서 했던 건 또 다른 색. 이건 뭐 나만의 예상 이러면서 여기 한 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볼게. 자, 큐입니다. 손이 펜 필통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 그러니까 단순하라고 일단. 이게 익숙해지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Q는 그냥 얘를 잡아서 무조건 Q라고 박으시면 돼. 그걸 중심으로 복습하실 건데 세분화하니까 어려운데 세분화는 언제 한다? 숙지가 되고 세분화를 하시라는 소리지. 그 다음 자 모든 건 교재에 다 몰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에 한다는 거예요. 필기를 다른 데 하지 않는다. 필기는 뭐만 한다? A3 큰 목차만 짠다. 선생님 전 교재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놓치신다고. 그러다가 다 밀린다고. 정말 못 써도 하라고. 그냥 교재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자 큐펜으로 색칠을 하셨습니다. 큐를 박으셨어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행강펜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시게 되면 뭐만 체크하시면 된다? 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만 체크하시면 사용법. 자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통 속에서 한번 꺼내볼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와 체계와 목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훑어보기를 한다. 구조를 잡는다. 라고 할 때 목차에 파란색 행강펜으로 쭉쭉 색칠을 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내가 미련해 보여요. 우리 남편이 바라볼 때 수업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또 칠해? 이야 대단하다. 나 칠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돼.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번뇌가 일어나서 하기 싫어서이기도 해. 근데 목차를 체크하면서 내 머릿속에 다시 버프링, 다시 체계화를 시켜요. 이런 게 착착착착 있었지 라고. 근데 그 목차를 훑어보기를 통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바로 내용을 읽으시면 안 돼.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키워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키워드가 나온다 그랬지? 키워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쓰세요. 점수예요. 됐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자, 이 파스텔톤 행강펜으로 상반기에 체크하게끔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꼭 파스텔톤이어야 돼요. 네, 파스텔톤이어야 돼요. 너무 진하면 7월이 됐는데 더 진한 펜은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제가 이 연한 걸로 좀 많이 키워드를 박을 거라는 거예요. 상중하 중에서도 중까지도 다 키워드를 박을 거라고. 그중에 출제에 곧 임박이다.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빨간색을 후반기에 빵빵 박기 시작해요. 그중에 상중하를 둔다는 개념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막 불날 것 같은 그런, 내가 맨날 피칠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막 붉은색으로 다 칠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키워드입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알아서 이 계열을 꺼내서 이 단어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말했어요. 또 내가 바라봤더니 이 키워드가 쓰세요. 단어 중심이어야 해요. 여러분, 교재를 내가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걸로 다 치는, 또 읽어야 되지. 읽지 않을 정도로 단어, 그 단어를 이으시면 한 문장이 되도록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채소 대립상, 상보적 분포, 음성적 유사성, 거기다 이 키워드 체크할 거예요. 근데 그 채소 대립상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설명까지도 얘로 체크를 하면 다 분홍색이 된다고. 채소 대립상에 대한 개념은 다시 노란색 펜을 잡아든다라고 보시게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키워드를 서브하는 개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노란색 계열로 하시면 됩니다. 그 노란색은 저는 마음대로 칠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해될 것들을, 여러분 색칠해야 무조건 공부되죠. 펜으로 뭘 잡아야 공부되죠. 하세요. 읽는 대로 하셔도 돼요. 뭐 다 하고 있을 것 하라 그래요. 근데 함부로 예를 들지 마라고 한다고. 함부로 예를 들지 마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펜을 규정해 놓고 이렇게 딱 처음에 줄라 그랬다. 자, 보세요. 이 통이 문제였어. 아까 다 갖다 버리시던데. 이거 내가 접는다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 남편이 접는다고. 거짓말 같지? 우리 아들 공부 안 하고 접는 게 행복하대. 접어랬어. 이명진군을 많이 들으실 거야. 자, 자기 접으면서 이제 500원씩 달라는 둥 이러면서 그래, 제 접어 이러면서 우리 남편이 다 접었는데 이걸 다 지금 일산 공장에서 발주 넣어서 이거 다 그냥 그냥 종이가 온 걸 이거 다 조립한 거예요. 근데 아까 뒤에 버리시길래 왜 버리시냐고, 부적처럼 들고 계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 이렇게 다 넣어봤다 내가 시뮬레이션 했는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 빈 공간이 있는 거야. 용납 안 되지. 하나를 더 넣었지. 이거 잘 안 쓰는데? 자, 이걸 넣었어요. 좀 있어 보이죠? 이런 거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맞췄어. 그래서 얘를 뭐로 할까라고 하다가 이 혼론을 줄 수 있나? 아무 때나 쓰세요. 난 이게 기출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중에 요 기출 문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여기다 기출 중심으로 행강펜을 칠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큐펜은 뭔가 이렇게 이게 또 여러분의 혼돈을 주나?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썼는데 이 번호를 좀 도드라지게 내용을 체면 유지를 행강펜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어렵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다만 이것만 하시면 돼. 교재를 딱 열었는데 그 교재의 한 페이지만 봐도 그 교재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눈에 들어오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걔를 싹 모았을 때 한 판에 정리될 수 있도록 체크하라는 소린 거예요. 하다 보면 느실 거예요. 학교 가서 그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행강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인기 선생님이 된대.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 수업 잘하는 선생님으로 일치월장한대. 진짠데? 여기까지 가셨어요? 자, 일로 오셨어요? 카페 등업방법 일로 보시게 되면 일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질문 게시판은 지스콜로 이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페에 뭐만 남길 거냐면 이 자유 게시판만 남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료 주는 거 정도. 그래서 질문 게시판에 해당하는 건 지스쿨 게시판을 활용할 거예요. 질문은. 근데 이 질문 게시판, 그다음 등업 신청, 이 모든 걸 저희 남편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제발 가서 당부하라는 거지. 자, 다음 카페에 들어가셨습니다. 등업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공지사항을 읽고 이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등업을 신청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시나 봐. 여기 잘 보시면 5번에 메일 쪽지 전체 수신에 동의하는 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고 홍길동이 여러 명 있으면
뒤에 뭘 적어라? 저 닉네임이 중복되니까 123, 123 이렇게 번호가 붙게끔 홍길동 1, 홍길동 2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6번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강좌를 듣고 자기 이름이 뭐고 지스쿨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적으셔야 그 명단 관리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에 자료 배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단 말이지. 자기가 자료를 집에서 바라보신다는 거지, 문제 풀 때. 그것 때문에 저걸 잘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등업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할 수 없잖아. 엄청나게 올라와. 이 순서대로만 좀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이 질문 게시판에 이 공지사항에 요 순서대로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올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특별관리반으로 가셔서 이건 직강입니다. 는 거예요. 오늘 수강 카드 내셨고 제가 조편성 해와서 12일 날 금요일 날 수업 마치고 4인 1조로 구성해 드릴 거예요. 스터디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만 모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 일정만 잡으시면, 점검 일정만 잡으시면 돼요. 독학관 사용하시면 1층 가서 신청하셔서 올라가시면 돼요. 선행 우선 점검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안착이 돼야 인강생들은 왜 관리 안 하십니까? 저한테 계속 물으시는데 내 마음에 들 만큼 직강의 커리큘럼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제가 아직 인강까지는 정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학원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트가 완비된 곳에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인강의 강좌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강생들은 어떤 관리로 들어가느냐라고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요 날짜표가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숙제를 내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을 보셨습니다. 그죠? 제가 시간을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어쨌든 이 시험 날짜를 동그라미를 체크를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할 일, 날짜를 보면서 일을 보는 거예요. 1번, 1년이 너무 길다면 이번 달 아니면 1년 루틴이라도 본인의 학습, 일정, 계획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초수생은 뭘 알아야 작성을 하지. 그죠? 그럼 작성하지 않고 초수생 처음 하는 사람들은 수업 일정에 따라서 본인이 언제 복습할 건지에 대한 복습 일정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재수생이다. 이 재수생이라는 말은 작년에 저랑 11개월을 정말 힘들게 한 바퀴 돌렸다.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항상 시키는 거예요. 1월 안에 제가 이 기출 안에 뭐 들어가 있지? 정답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답은 이제 제 선생님들이 많이 채점을 하고 가셔서 제가 어떤 채점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검증해서 들어간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점 단위로 끊었다라는 것까지도 다 특강에 넣을 거예요. 특강으로 설명할 건지 그걸 자료로 구성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허용 답안이 다 적혀 있는 거로 보시니까 그걸 한번 채점해 보셔서 자, 1월 안에 완비하셔야 돼요. 보완책. 본인이 어느 부분에 약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어느 시기에 할 건지, 그 시기라는 소리는 지금 보시는 이 상반기 라인에 언제 보완할 건지, 예를 들어 말해볼까요? 수능 문제집을 좀 더 보강해서 풀 거면 어떤 영역을 언제 풀 건지, 개론서를 다시 읽으실 거면 어떤 영역을 언제 읽을 건지라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까지 다 세우라는 소린 거예요. 네? 초생들은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학습 일정 계획표를 세우신다라고 한다는 거. 저는 계획표를 세운 적이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대략적으로 저기다가 이것만 세우면 안 될까? 이거 세우면 다 세우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 잘 세우셔야 하는데 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는 계획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시간은 흘러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3월이 될 거예요. 최종 합격자 탈락자들이 다시 대거 합류하게 돼요. 꽃바람 보름 불고
임용 수험생들 공부가 제일 안 되는 3, 4, 5, 6. 그래서 공부는 언제부터 한다? 7월부터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합격을 했다라고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요. 넌 언젠가 미친 듯이 상반기를 달린 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하다가 후반기 공부해서 합격했겠지. 왜 그 미친 듯이 보내는 시간을 왜 말해주지 않고 영웅 일대기를 썼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 거의 결정 난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내가 밀어붙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안에 보완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보완할 때 요 일주일 루틴을 한번 잘 살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일주일 루틴을 잘 짠다라고 할 때 이 숙제의 숙제? 제가 아까 그랬던 거 또 그리는 거지? 너무 디테일하게 짜진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아침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선생님, 전 야행성이에요. 하다 안 되면 야행으로 사셔. 그래서 시험을 오전에 보신다는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밤인 거예요. 그죠? 뭘 지키신다? 총량의 법칙은 지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은 할 건지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라는 거예요. 8시간, 6시간 수두룩해요. 그래도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럼 스탑워치 선생님, 그 스탑워치지? 한번 재보셔야 돼. 저 스탑워치를 한번 재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생님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무식하게 시키지? 자기를 봐야 돼. 오늘 3시간 했어. 지금부터? 아침부터? 봐봐. 맨 앞에 앉아서 아마 일찍 왔을 거라고. 그래서 이 총량의 법칙에서 이건 지키십니다. 안 될걸? 안 될걸? 이 사람들이 더 안 될걸? 공부를 언제부터 할 건데? 3월부터 할 건데? 지금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문제를 푸셔야지. 수능 자료를 푸셔야지. 본인이 안 되는 걸 보완하셔야지. 월화수목금토일 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해보면 교재 표지대로 자, 문법, 그 다음 국어교육론, 그 다음 문화 이렇게 가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정적 날짜를 체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좀 불리한 게 3월이 되면 수업이 유치된다고. 교생도 있다고.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을 단순화시킨다. 생활. 눈 딱 감고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지 않는다. 만 생각한다. 결정했다. 뭐하러 범민하고 고뇌하느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다. 이거지. 그게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3번 정도 올인 하셨으면 일을 병행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3번 정도 올인 하지 않았으면 이 올인도 잘 생각해야 돼. 항상 상반기는 슬럼프야. 7월부터 뭘 했어?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숨이 턱까지 찰 정도까지 했던 그 삶을 2번은 보내시는데 일단 단순한 생활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정리하셔야 돼요? 교육화, 또 알바, 취미생활 적지 않을게. 이런 것들, 학교 이런 것들 생활을 정리하게 된다는 거지.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적어도 이날 복습한다. 파란색이지. 토, 일 중에 자 어차피 일요일은 보충하는 날로 잡으셔야 돼요. 이 밀릴 거라고. 이게 뚝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막아야지. 일요일까지 빡빡하게 잡으시면 막을 수 있는 시간, 데드라인이 없다는 소린 거지. 항상 실패하는 완성하지 못했던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뭔가를 성취하지 못한 것도 습관이라고. 나는 계속 밀리는 것도 습관이라고. 근데 그걸 1번씩 2번씩 정진하면 완성하면 계속 그렇게 학습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 밀리는 걸 학습하지 않는 이 시간을 완비해 두는 거다. 비워둔다. 보강하는 날이로 비워둔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하십시오. 라고 본다는 거였어요. 이 둘 중에 문법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수업이니 이때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못했으면 일찍 가서 이 시간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초수생들 공부 너무 수업이 어려우면 앞에 소수생들 예습하세요. 예습은 뭐다? 목차에 색칠만 하세요. 그래도 훨씬 쉬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초수생들용 예습이라고 내가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일 국어교육론이죠.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훑어본다. 대략적으로 쭉 훑어본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봤는데 마치고 여기 앉아서 오늘 한 거에 대한 대략적 한판들은 다 짜고 집에 가더라고요.
안 밀리는 사람들 내가 그거 다 체크링을 대면서 눈도장에 찍게 돼요. 그래서 갈수록 표정이 밝아진다고. 왜? 자기는 안 밀리면서 뭔가를 해가고 있거든. 했다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자, 이날은 스터디가 있는 날이에요. 주로 문학 스터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문학을 또 하게 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 교육론은 언제 하신다? 이때 한 번 더 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어 교육론은 언제 한다? 이때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야. 이때 좀 쉰다. 어? 자, 해볼까요? 오후에 쉬었지. 아침에 좀 힘들 때 좀 잤다 이거지. 그죠? 자는 게 휴식. 휴식은 잔다. 자라. 제발 좀 자는 거지. 이때 자는 거. 다른 거 하지 마. 자는 체력을 비충해야 돼요. 나중엔 체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 잤다. 밥 먹고 일어나서 2시에 독서실에 앉았다. 도서관에 앉았다. 학습 독학관에 앉았다. 자,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때 보강하셔야 되는데 다 하셨으면 이날 휴식할 수 있죠. 근데 해볼까? 이날부터 휴식이더라고. 계속 휴식이야. 계속 휴식이야. 계속 휴식이야. 어? 그러니까 나는 약속 잘 안 잡아요. 누가 나한테 만나서 그러면 학생들하고 이거 난 그냥 별로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어쨌든 할 수 있는 시험 아닌가? 1년. 눈 딱 감고 1년은? 뭐 이렇게 갔어? 그런데 자, 노란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포진돼야 돼. 잘 보세요. 얘를 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언제 할 거냐고. 내가 이 교육학을 내 아이 이상적 계획표는 이놈의 교육학을 공부가 잘 안 되는 이날로 이동시키는 게 나의 목표이긴 한데 어쨌든 아침에 쭉 문학을 할 수 있어요. 몇 시간씩? 2-3시간씩. 그럼 몇 시간씩? 8시부터 앉는다 이거지. 아침에 문학을 좀 한다 이거지. 되셨어요? 그 다음 이 못했으면 저녁에도 문학 하셔야 돼요. 그치?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니지. 시간을 짜보니까. 이때 스터디 준비에 대한 문학을 쉬더라도 저녁쯤에는 뭔가에 대한 구성을 해놓으셔야 돼. 여론은 보셔야 돼.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자, 이거 수업을 들어서 이런 거야. 나 혼자 해볼게. 하셔도 돼. 다만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혼자 상반기를 자유롭게 보내고 와서 7월 문제풀이 1주차를 보고 저한테 살려내라고 하시면 제가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혼자서 지금 이 심각한 수준으로 갔는데 그렇게 저한테 자꾸 살려내라고 하시면 이 루틴을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일정을 쭉 지키는 라인에서 그러면 이제 자유자재로 가시는데 제가 과목의 데드라인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 문법은 상반기에 12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쪼개 붙이세요. 왜 12시간이라고 할까? 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이 완벽하게 하시면 올라오는 점수예요. 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국어 교육론은 힘을 덜 쓰셔. 혼자서 그만하라는 소리지.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8시간 정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어 교육론 박사가 돼가고 있어. 수업을 통해서 하라는 걸 하면 전략적으로 찝으면서 갈 수 있는데 자기 기호의 흥미도에 따라서 얘를 너무 많이 하시면 비효율적이다는 소린 거지. 예? 그러고 난 다음 나머지 시간에 문학을 대거 투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 최단 뽑아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해볼까? 3, 3, 3, 3 이렇게 12시간이지. 그죠? 6시간에 다시 넷 들어가지. 벌써 20시간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뭐 오전, 오후 이때 안 해도 될 정도로 나간다고. 어쨌든 16에서 20시간은 이 문학을 유치시키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학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수업에 대한 복습과 구조도를 하시면서 해법도 보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최소의 시간을 전체 총량으로 정해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생활입니다. 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들 계획표를 짜오라 라고 한다는 소린 거예요. 이걸 들고 저랑 앉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막 다른 거 해온 거 막 정해져 있으면 해야 될 것을 하는데 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이라고 적어볼까요? 네, 보여줄게. 자, 무빙 좋지. 여기도 적어볼까? 할 공부 목록 적기. 이렇게. 자, 여기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보세요. 개론서, 뭐 수능,
뭐 작년 자료 이렇게 한번 쫙 다 적어보세요. 마음껏 적어보세요. 제가 다 날려드릴 거예요. 갖고 오시면.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니죠. 자, 이거 뒤로 이거부터 이런 식으로 좀 짜드릴 거예요. 저랑 1년 안에 일단 정비해 드릴 거예요. 직강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쫙 다 적어보세요. 적고 난 다음 본인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능 자료라고 하는 건 제가 또 찍어 드릴 건데 EBS 수능 특강부터 구매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다 푼다 이지만 안 풀었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7, 8월 문제를 싹 다 위치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행적으로 한번 객관식을 풀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잖아. 그죠? 이걸 상반기에 일단 푸시는 일정표를 드릴 거다라고 스터디 때 풀어라고 제가 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야 될 일, 대반적 학습 일정표, 생활의 단수나 공부할 목록 쭉 한번 다 적어보기. 자, 그다음 오늘 이번 주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니 4번 적어보세요. 전 교재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재에 목차 택 붙이기를 좀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택 붙이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붙이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알아서 다 붙이셔도 돼요. 그런데 처음 붙이는 사람은 택 붙이기 강좌가 시작되면 일단 무슨 색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10색깔로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 골라 잡아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의문론으로 전체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을 쭉 받쳐갈 때 이 택의 색깔이 10가지가 있지만 이 무지개 색깔 빛으로 다 붙일 필요는 없겠지. 그리 해도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견본을 보여드리면 자, 택을 왜 붙이는지 목적의식을 생각하면 내일이 시험인데 책을 딱 다 붙여놨는데 의문론에 책만 봐도 이거 나야. 미안해. 이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고생들의 삶의 애환이 보이던데. 그래서 이 표지를 선택했어. 여기를 딱 보면 이 전체 의문론에 대한 체계가 눈에 확 들어오게끔 붙인 거예요. 뒤에서부터 붙여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 자, 이 파란색이 가고 노란색이 가고 파란색이 가고 노란색이 가는 건 뭘까? 대중소의 제목들의 위계라고 보시면 돼요. 맞잖아.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하면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이런 식으로 제가 교재 구성을 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목은 대제목의 색깔을 하나 선정한 거라고 보시면 내 나름대로 중제목은 중제목의 내 나름대로 얘를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붙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한테 이것까지만 붙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 형태 통사만 붙이셔도 된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아주 빨리 내용을 찾게 되실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택을 붙이면서 머릿속에 목차 정리가 되십니다. 목차 정리가 되신다는 소리는 머릿속에 키워드가 정비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다시 택을 붙이면서 키워드가 정비되면서 암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작전은 전공국어의 범위가 그 얼마나 방대하더라도 전공국어를 예를 들어 문법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내가 밑에서 썰지 않고 위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잘게 잘게 쪼갠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쪼개지. 여러분이 같이 쪼갠다는 거지. 나를 따라서 쪼개면. 이해되셨어? 이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지. 이 세분화를 목차로 체크를 한 거지. 그치? 근데 기출을 같이 풀 거니까 여기 기출, 여기 기출, 여기 기출, 여기 기출인 거지. 그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자, 요 사이에 얘가 나올 겁니다. 또 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온다? 얘랑 연동해서? 그러면 여러분 요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목차 챕터 속에 여기 있네. 근데 이게 똑같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관련된 걸 파지해서 풀는 연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전대로 갈 거니까 자, 왜 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정리를 택 붙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붙이면서 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섣부른 결정이기도 하지만 자, 5번 마지막. 본인 정리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한다는 소리는 내가 준 교재를 활용할 건지 이거 생각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전 정말 정리를 못하고요. 전 정리하다 보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정리를 못하는데 올해는 해보려고요. 지금 이해돼요? 자, 이것도 이용을 설명할게.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봤어. A, 정리를 잘해. 나랑 찰떡궁합이야. 너무 좋아, 동해쌤이. 맨날 이런 거 정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거야. 행복하면서 우리 서로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자, B. 자기는 정리를 잘 못해. 근데 내가 올해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하려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바로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여기다가 제가 드린 한 판을 이용하세요. 잘 안 하는 사람이 얘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자, 눈 딱 감고 한번 그대로 목차만 대제목만 그대로 A3에 전사 옮겨 써보세요. 불안할 거예요? 옮겨 써도 되나? 옮겨 써도 돼요. 본인이 옮겨 써보는데 효과가 높다는 소리지. 자, 두 번째 했죠? C. 저는 정리를 못하고 정리를 할 마음도 없어요. 다르죠? 이 ABC는 달라. 못하지만 하려는 사람과 못하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은 이걸 하셔야 돼. 그리고 뻗땡기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분은 잘 색칠만 하세요. 한 판에 내가 색칠을 하라고 할 거라고. 펜으로. 색칠만 하라고. 색칠을 할 수 있잖아. 색칠 안 할 거면 나한테 계속 묻지 마. 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한테 나를 붙이시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버겁겠냐고. 내가 이런 방식을 다 말해주는 데까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색칠하면서 여기다가 옮기시면 돼요. 옮긴다. 색칠한다. 옮긴다.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2달 하시다 보면 할 수 있겠는데? 이거 하면 좋은데? 하십니다.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몇 개 해야 돼요? 숙제가 많네. 일정표, 할 목록, 공부 목록, 정리하기라는 거. 교재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서 택 붙이기. 그 택 붙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우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 대한 그 색깔을 정해서 위계 있게 붙이게 되면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시게 돼요. 마지막 문제점. 선생님 전 대제목은 얘만 붙이기로 했고요. 전 중제목은 얘만 붙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책은 얘를 대제목을 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다른 책은 얘를 대제목으로 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싫어요. 그럼 제가 싫어요? 아, 그러면 10개 중에 선택하지 말고 이 5개짜리 좀 비싼 게 있어요. 그 5개를 돌려 쓰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들었는지 알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선생님이 대제목이랑 얘만 우리 집에 보라색만 너무 많대. 보라색을 다음 책으로 하면 돼. 그 마지막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붙였는지 사진을가 어쨌든 다 찍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 온 거고 붙이다 보시면 이거 30분 안에 다 붙일 정도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볼게. 붙였는데 뭐가 안 맞아. 용납 안 돼. 다 떼는 거지. 다시 붙여. 안 맞아. 떼는 거지. 오늘 2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4시까지 붙이고 있었어. 정동이가 틀렸어. 이건 비효율적이야. 그러지 말고 시계를 딱 보고 훑어보기로 넘기면서 대제목만 일단 붙여버리고 30분 안에 목차 적는 걸 끝내겠다는 거지. 되셨어요? 이것도 얘기해줘야 돼? 자, 언제 붙이느냐면 이것도 내가 적어줘야지. 택을 언제 붙이냐면 공부가 안 될 때 붙이면 돼. 근데 매일 공부가 안 돼? 이럴 때 있지 않나? 잘 수는 없겠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다고 내 마음이 풀어지지도 않을 것 같을 때 그냥 입을 닫고 전체를 붙이세요. 밤에 좀.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나? 이걸 왜 붙이나? 괜찮네. 불안함이 좀 사라지네. 이거 체계적 동감아야. 내가 생각한.
불안해소법이야. 나 지금 공부는 잘 안 되지만 책을 보고 있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네. 그래서 덮었네. 문법을 다 붙였네. 어머, 내가 저걸 다 붙였네. 국교를 붙여볼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다독인다고요. 그 친구랑 1시간 수다 떤 것보다 훨씬 나아. 엄마가 왜 붙였냐고 물으면 엄마는 합격할게 그냥 묻지 마라고 얘기하래 그냥. 어? 그냥 아무도 몰라. 그걸 왜 붙이는지. 그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서 붙이는 거야. 근데 목차가 보일 거라고.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 그런데 불안해서 잠은 안 올 때 교재를 넘기시면서 택을 좀 붙이면서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학답을 주시면 돼요. 내가 한마디만 했을 때는 후회 없이 하시면 돼요. 자, 요것들을 쭉 다 해 오시는 일정이고 이 시간을 잘 보셔야 돼. 이 시간을 잘 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올해는 이 일정표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달력 일정표 마지막으로 여기 펴시면 됩니다. 그죠? 요 일정표. 이 전체 일정표를 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정표를 보고 이 계획표를 대략적으로 세워 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미 계획표 다 세워 드렸어요. 제가 세운 그 수업 진도 계획표 따로 따라오시면 돼요. 뭘 더 세워? 복습만 잘 하시면 돼. 이때까지 전체 일회도 완료한다는 거다라고 보실 거다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은 인강 수험생들은 직강이 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직강에 합류하지 못해서 지방에서 듣고 있는 수강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나의 목표는 이때 너무 빡시니까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요 시기는 내가 그 12월 달에 한번 둘러봤는데 지스쿨은 대구, 부산에 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휴강주에 내가 한번 첨삭하러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지방은 이 지역에 합류해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서 풀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나와서 풀면 내가 휴식도 없지만 주말에 내려가서 내가 한번 채점하겠다는 뭐 그 얘기를 그때 돼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직강생들은 이탈하면 이 학원은 왔다 갔다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면 다시 오지는 못하는 거지. 가면 빈자리를 인강생이 대기가 있어요. 채워 넣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한테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냐면 문법책을 꺼내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2강은 3시 20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강, 2강, 3강 까지다. 한 거지. 교재를 꺼내셨고 지금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설명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전체 목차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음은 형태, 통사, 언어와 국어, 어휘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 의미, 활용, 국어 규범으로 전체 8장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 빈 자리에 제가 적어드리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뭐 딴 데 적었다 옮겨 적을 만한 그런 중요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아까 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현대에서 기입형 2개, 서술형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위치시키면서 전공 문법 24점이 어떤 영역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려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작정 의문문으로 들고 파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다 제목을 적어서 문법 학습 비법 영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저 의문론은 전체 위계와 틀을 짠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자, 제가 여기다가 현대라고 적을 거다. 박스.
통시적 흐름 속에서 근대 국어가 있고, 그 다음 중세 국어가 있고, 그 다음 고대 국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짜왔다는 거야. 이거 여기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 흐름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문법 영역을 보시는 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서 보시는 건 이 현대 문법에 들어가 있는 의문론이라고 하는 걸 이 자리에다가 쓰시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론이단 뭐에 대해서 배우느냐? 소와 운소에 관련되는 건데 뭐 그까지는 안 적었더라도 이 의문에 대해 소리 나는 것에 대해 한 번에 소리 나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물 이렇게 했을 때 요 음운,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리단이 음절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이건 뒤가 하시고고. 저도 체계를 잡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음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직 이론 설명하지 않았어요. 형태론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흘러가는 물이라는 그 의미,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 그 단어를 9개의 품사에 따라 나오는 구품사의 체계로 들어가는 형태론을 배우시게 됩니다. 말이 빠르죠? 그냥 넘기시는 거야. 스페이스바 누르지 말 것. 왜 이해하려고 하지? 여기서는 일단 그냥 가시는 거야. 그것이 품사가 결합하여 조사가 붙어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문장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통사론이라는 영역을 배우시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어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뭐 세 말이 만들어졌어. 전문어가 있어. 유행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어휘론 론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다음 자 의미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 화용론이라는 이야기 이 발화 단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보시게 되고 이 모든 영역을 다 관통하는 특히 음운 형태 즉 음운과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국어 규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제 8장 구성으로 목차를 짰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짜서 자 국어 규범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다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볼까요? 표준 발음법, 자음, 모음, 발음, 히읗, 받침 발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글 맞춤법이라고 적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적어볼까요?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로마자, 표기법 이렇게 전체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틀을 짜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되셨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라고 제가 아까 기출문제 보여드렸다시피 의문론에서 서술형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개, 4점짜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평 1개, 전체 6점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맞추셔야 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투여한 만큼 다 맞출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점 확보를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볼 때 바뀐 상황을 봤더니 이 기입형이 국어 규범과 연결돼서 통합돼서 가는 형식으로 가서 올해는 이 로마자 표기법과 연동되어서 갔더라고. 2024년도 기출문제 A형, 기입형, 02번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대략적으로 좀 적으셨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원칙적으로 보실까요? 이 형태론에서 서술형, 통사론에서 서술형이 한 문제씩 가야 한다가 원칙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시게 되면 자 형태 통사를 아우르면서 이 한 문제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형태 통사를 아우르면서 기입형으로도 한 문제 가더라.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무슨 소리냐? 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렇게 적을까요? 통합하더라. 이렇게 일단 적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번호인지 적어 드리면 기입으로 간 건 2024년도
기입 A형 03번을 이 러 불규칙에 해당하는 것과 서술어 자릿수를 통합해서 가는 게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 형태와 통사를 나오면서 서술형이 한 문제에 들어가서 이 는 것 구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시면 2024년도 B형 8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번호를 적으셨어요. 이런 게 있더라. 하나도 이해 안 돼도 이런 게 있더라. 추세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건 통합시키고 있구나. 연결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도 단독으로 묻지 않고 기저형이라는 내용과 음운 변동의 구기화말을 연관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형도 2024년도 A형 서술형 08번 문제로 구기화와 기재형을 통합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역 안에서 통합하고 있더라는 거고, 얘는 영역과 영역을 통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러니 더 전체적인 안목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전체 구조 목차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작전을 세우셔야 돼요. 왜? 우린 작전은 의문론 2장, 형태론 2장, 통사론 2장. 이게 2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한 판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기는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 통합해서 다시 한 장 만들 거라고 보시면 돼. 자, 다시 가볼까요? 이런 현대문법은 1993년 한글 맞춤법 개정 이때부터 현대문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구분에서 후기 중세가 시작되는 1443년, 이 시대 구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통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 우리가 쓰고 있는지 한글이 글자 이름이죠.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부터 후기 중세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후기 중세부터 나누자. 그 다음 근대는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왜 적어주느냐? 우리가 그 문헌을 보고 시대를 구분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잡아놓고 이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이 시점에 이 글자가 만들어졌죠? 쓸까요? 문자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에 대한 제자 원리, 표기법 이런 것들을 규정한 훈민정음 해례본, 언해본 등을 보고 분석해서 그 규칙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말고 그 한 해 전 2023년도에는 하병병서에 대한 게 나왔으니 작년에 뚜껑을 열어서 한 해 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 여기 보실까요? 자, 이때 만들어진 의문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의문이 이어볼까요? 이렇게 이 의문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어보겠습니다. 근대의 의문을 거쳐서 현대의 의문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흐름으로 한 문제 간 게 2023년도 하병병사가 어떻게 변천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흐름의 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요. 그 다음 자, 형태론 쓰셨어요? 이것입니다. 형태. 요렇게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또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 통사는 일축같이 통합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사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중세부터 어휘, 그 다음 의미 이 정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휘, 의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맛, 가장에 해당하는 거, 그 문제가 여기서 중세와 현대를 아울러서 등급 반이어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세 문제야 현대 문제야 라고 할 정도로 통합된 게 이 자리에 2024년도 A형 9번 문제 서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급 반이어로 세다 뭐 이런 것들로 특징을 잡아내는 문제가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거쳐 있는 문제까지 가면 개수를 세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뭘 파악하신 거예요? 이런 흐름이 들어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들어갈 건데 여기서 서술형 하나, 기입형 하나인데 이게 이 안에서 통합되기도 하고 다른 영역과 통합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남아있는 건 이제 뭐다? 얘가 얘랑 연결되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겠지. 이미 이렇게 연결해서 나왔고, 그래서 이게 나오겠지.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도. 형태 통사에서 단독으로 내지 않고 통합시키구나. 근데 여기를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중세에서 잘 보세요. 작년에 여기, 재작년이 여기였다고. 하병병서로. 이 둘을 포괄하면서 연결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를 가더냐라고 봤더니 중세 형태론을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때려서 제가 부사격 조사가 나올 때가 됐다고 계속 얘기했지. 그래서 이 부사격 조사 형태론으로 이 자리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 B형 7번 이 부사격 조사를 묻는데 반드시 문제 구성 자체가 중세와 현대를 통합하는 거였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현대도 알아야 됐었어. 당연히 중세를 보고 현대형을 비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더라라고 본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시사점은 또 다시 뭐다? 시대 안에서의 통합이구나.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또 통합시키는 마지막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태론과 통사론을 둘을 엮어서 명령문에 알아어라가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가 했던 자동사 타동사에 구분 표지가 아가 있고 거가 있다라고 한 걸 계속 하셨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자 2024년도 B형 5번 서술형으로 들어갔던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표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가 붙고 자동사에는 일단 거가 붙는다는 그 표지가 있어요. 이게 명령형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알아, 거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채점은 그 동사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점수 채점 되지 않고 이것만 쓰면 점수는 가는 거였다는 거지. 세상에. 난 그걸 보고 너무 혼미한데? 이 논란이 많겠는데? 안 매긴 거지. 어쨌든 초수생들은 그런 게 있었다.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게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전체 흐름상으로 문법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 들으셨던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다.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몇 장씩 만들 거냐라고 하는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통합시키고 있다는 소리는 A4 용지 한 장에 깨알같이 적어서 500페이지를 통합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작전은 그래. 이 영역이 통합이 되려면 묶여져 있는 내용을 전체로 조망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안에 의문론으로 정리해요. 여기 한 10장 들어갔지만 마지막은 2장씩으로 압축할 거예요. 형태론으로 교재하고 정리해요. 통사론으로 정리해요. 그죠? 다 합쳐서 하나로 정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궁극적으로 이게 찢어질 거라고 같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중세 문법은 어디부터 시작해요? 뒤로 열어보실까요? 네, 다 붙였는데 이 목차를 보고 이것만 붙이라는 소리지. 현대문법 일부 의문론. 현대문법이니까 파란색 위계 하나. 의문론이니까 의문론 위계 하나. 그래서 의문론 열어보시면 의문론 세부 위계별로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목차, 키워드 분홍색 체크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자, 넘어가시면 17페이지 형태론. 그 다음 넘기세요. 31페이지 통사론. 그 다음 45페이지 언어하고 어휘, 의미론, 화용론까지 착착 정리되어 있는 거. 잘 찾게 붙이라는 거지. 그 다음 중세문법 제2부로 들어가시게 되십니다는 거예요. 페이지 54페이지부터 문자론. 54페이지 문자론 아닌가? 페이지 구성에서 53페이지겠네. 그 다음 또 가다가 넘어가 보시면 57페이지 구성의 의문론, 중세의 형태론, 그 다음 73, 5페이지 통사론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 빨리빨리 찾도록 위계 정리가 있다. 요걸 찾도록. 이게 정의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이 큰 종이보다 난 교재처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게 분홍색이긴 하지만 얘를 꺼내보세요. 이 세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전 큰 종이보다 A4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네, A4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A4지만 맛쪽 구성은 잡았어요. 맛쪽이 무슨 소리일까? 자, 65페이지 현대문법 이렇게 시작해요. 뭐지? 난 이렇게 다 붙였어 어제. 쫙 다 붙였어. 근데 붙이다 보면 이걸 일률선상으로 다 붙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붙였어요? 그냥 국교로는 화작도구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문법은 세부 영역이 중요하니까 다시 이렇게 붙인 거지. 궁금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큰 위계는 다시 다른 색깔 펜으로 붙인 이걸 붙이고 네임펜으로 이게 뭔지 안에 적어요 제가. 네임펜으로 적다 보면 또 숙지가 되니까. 그다음 문학까지 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학 일반론 이론과 문학사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현대문법이니까 자 펼쳐보시면 66, 67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이게 의문에서 의문의 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십니까? 자, 빈 여백을 줬어요. 적으라고. 추가하라고. 여러분이 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복사를 하나 떠셔가지고 그러면 이걸 뭐 하시던가. 여기 뭐 음영이 들어간 건 다 행강펜인데 지우진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얇은 펜으로 수업 내용을 덧대시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펼친 거니까 요 내용 안에서 지금 다시 두 가지 정리본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딱 펼쳐놓고 그러면 교재까지 전체 위계 체계를 보신 거예요. 옆에다 펼쳐놓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 이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뭐 하셨냐면 문법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체계, 영역, 내점 구성 어떻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십니다 하는 거예요. 넘기시면 자, 이쪽에 어쨌든 요소들을 쭉 연도별로 제가 다시 내용 체계에 맞춰서 넣어놓은 게 있다라고 보시게 되고 이쪽에 보시면 의문의 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조 목차를 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파트 1 의문의 체계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그럼 파트 2는 뭐라는 소리지? 파트 몇 가지 있다는 거지? 라고 끝을 보셔야 돼요. 훑어보기, 구조 찾기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전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잡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찾으십니다. 의문론은 의문의 체계가 7페이지에 있고 넘겨보시면 49페이지에 의문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의문론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볼까? 잘 안 보이겠는데.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의문 현상이 어디 있는지 뒤를 쭉 넘겨보시라고. 의문원적 도출 파트 3이 어디 있는지 넘겨보시라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 120페이지에 의문원적 도출이 있고 49페이지에 의문 현상이 있습니다. 탭 붙이십니다. 자, 해볼까요? 전체 문법 학습을 뽑아서 그 안에서 현대문법의 의문론으로 가시게 되면 이 의문론은 전체적으로 1번 의문의 체계가 있다. 페이지 지금 열어둔 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7페이지. 이게 들을 때랑 한눈에 조망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 현상, 의문 변동이라고도 하는 파트 2가 있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파트 3로 들어가시게 되면 음운운적 도출이다 라고 이렇게 전체 위계를 잡으시는데 A3 용지에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택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교재 탭 붙이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라고 하면 아까 제가 기출문제를 설명했죠. 이 사람들이 이 세 영역을 서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운 현상의 국외음화와 음운운적 도출을 가져가서 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2024년도 기저형과 국외음화를 묻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밭이라는 기저형이 음운 현상에 들어가 있는 교체의 한 종류에 들어가 있는 국외음화와 서로 통합시키는 패턴의 문제로 가서 이걸 정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지. 08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또다시 그 음운 현상에 들어가 있는 교체에서의 된소리대기, 경음화라는 것과 음운 현상은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하는 네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지는데 교체에 들어가 있는 된소리대기와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유기음화라고 하는 걸 서로 통합시키면서 아까 편으로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외래어 표기법으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들어가서 기입형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음운 현상과 음운 체계를 다시 통합시키는 형태로 이전의 문제를 내는 패턴이었으니까 이 위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게 딱 그려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몇 장 구성으로 정리할 거냐의 견본. 자, 이렇게 크게 교재에다가는 이 큰 파트 1, 2, 3만 붙이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지금 보실 내용은 어디다? 여기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실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보신 여기는 여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기가 이 음운의 체계입니다. 그죠? 이 안에 음운 그 다음 보이시죠? 체크하셨습니다. 또 보시면 음절, 음운운적 제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 음절, 다시 제약 이렇게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다시 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이 세 가지 그림이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보시면 파란색 목차펜으로 크게 먼저 음운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넘기십니다. 세부적 내용을 다 체크하지는 않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음절이 있죠? 그 다음 음운운적 도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음절, 음운운적 제약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색칠하시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보시는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그 안에 세부 제목으로 음운과 변이음, 음소, 그 다음 운소 체계라고 하는 3번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넘기시면 변별적 자질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위계를 여기다 그리게 되면 이 안에 다시 1.1 음운과 변이음이 있고 1.2 음소 체계가 있고 1.3 운소 체계가 있고 1.4 변별적 자질이 있다. 를 일단 눈에 한눈에 보이게끔 교재에 목차 체크를 해드렸기도 했고 써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 한눈에 잡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체크한 게 뭐다? 전반적인 세부 목차를
교재에 있는 걸 색칠을 해보고 그걸 전체로 조망할 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걸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 한판 정리본에도 있는데 스스로 정리하겠다라고 할 때는 요 정도의 세부 목차만 짜보셔도 도움이 됩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목차 짜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기출 나온 거, 나올 거를 예상 문제를 체크하시게 됩니다는 거예요. 이게 SQ3 안에 훑어보기, Q, 그다음 기출, 예상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어디였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되었던 의문과 변이음이라고 하는 요 개념들을 잡으시는 것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 론을 배우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에 들어가는 자음 체계를 숙지할 것이고 모음 체계를 숙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숙지를 해야 자음 체계 안에서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동이 이렇게 가셔서 의문 현상과 통합해서 나올 거니까 이것 때문에 얘를 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운소를 보시면 장단, 뭐 고저, 그다음 억양, 연접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의문론은 이 앞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앞에 중세, 근대, 현대로 이어지니까 이 장단이 중세에 있는 성조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통시적 변천 양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암기하실 거 없어요? 지금 이걸 왜 짜는가라는 건 보여드린 거지 본성을 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띄울 거라는 게 문법을 어문을 띄워놓고 이 안에서 같은 시대 안에서는 어문 규정과 연관시키고 이 의문론이 통시적 변천으로 앞에 중세 근대와 연결시키는 것으로 입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낸다는 거지. 그러려고 하면 압축된 위계된 표가 머릿속에 있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하니 거시적으로 본다라는 걸 머릿속에 숙지하십니다.